지금 매크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 이게 약간 이제 한번 보면은, 예, 이게 그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예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리고 요거 이제 4월 23일, 요것도 이제 이번 주 데이터인데, 굉장히 지금 증시가 강해요, 미장이. 근데 이걸 보면은, 트럼프 형님께서, 또람프라고 부르는데, 예, 또람프 형님께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예, 낮추기 위해서 이제 채권 가격을 좀 이제 올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채권 수요를 좀 많이 유입을 시키려고 조금 이제 자산 시장에 좀 관세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제 본인 의사대로 떨어져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4.5를 찍고 나서 90일 관세 유예가 나왔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4.3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와중에 그 중국이 그리고 일본이 채권을 매도했다는 좀 썰도 있고 또는 이제 헤지펀드에서 환매가 나와갖고 채권 급락이 나오고 채권 수익률이 급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게 4월 23일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여기가 바닥이었죠.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올라온 상태고 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바닥이 조금 이제 나온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이제 이걸 한번 보면은 이 관세 전쟁 때 이제 2018년이랑 2019년 10월까지 이때도 제가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때도 국장이랑 미장이랑 중국 주식을 했었는데요. 1월 22일 트럼프 관세 전쟁을 시작해갖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여기서 90일 유예가 나왔죠. 그리고 뻥 쳤어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 잘 된다 얘기가 나오다가 트럼프 형이 미중 합의 번복해서 추가 관세 재개해서 폭락을 했고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 연말에 다시 회의가 잘 돼가지고 이제 오르고 20년에 그 코로나가 발생해갖고 좀 안 좋았다가 이제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위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때랑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봐야겠죠. 근데 이게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길게 끌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4.5라는 수치가 나오면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트럼프 형이 약점을 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좀 그때보다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게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 이제 코로나 때 부러졌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여기는 이제 급격하게 금리 인상 나오면서 부러졌다가 펑 친 거죠. 요렇게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볼까?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전망 이런 게 이제 나왔었는데 한국이 근데 4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저는 인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연내 3회 이상 금리를 할 확률이 유력하다 이렇게 떴고 기사가 현재는 이제 2.75니까 2.0에서 2.25%, 주담대가 한 4.2%니까 3.2에서 3.5%,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9니까 3에서 3.3%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성장률 보면은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2.75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1%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나 1%대 후반까지. 저는 우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 선물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제 미국 금리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펑 쳤다가 여기서 이제 트럼프 형님이 90일 이제 관세 유예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국은 이제 125%, 서로 막 계속 올리는 거죠. 그리고 관세 이제 90일 유예가 나오면서 이제 증시 바닥이 나왔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이제 트럼프 형님이 항복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이 많았는데, 본인은 관세로 인한 과도한 불안정한 반응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셨고, 그 드럭켄 밀러 형님께서도 10% 초과 관세는 지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피터 나바로 형님이 이제 좀 아웃이 되신 느낌이고, 코픽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랑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이제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랑 주담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랑 주담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왜 안 떨어지고 있냐면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갈 거예요.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안정화가 굉장히 되고 있죠. 근데 CPI 같은 경우 제가 2022년 11월부터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아직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요게 이제 MOM으로 마이너스 0.1 나왔죠. CPI가.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금값은 계속 올랐어요.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가 돼갖고, 그래서 올해 금값이 20% 상승이 됐고, 달러화는 올해 6% 하락이 됐다. 근데 원화가 지금 강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1430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워낙 강세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위안화랑, 그 다음에 엔화랑, 요런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입니다. 그 와중에 시장의 돈이 다 금으로 이동하고 있고, 아마 이게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될 거예요.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나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한은 기준금리 2.75로 동결을 했고, 저 이거 실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연내 2회 이상 추가 인하 여부, 다음 달에 윤곽 잡힐 것. 아마 3%는 해야 될 거, 3번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금리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미국 10년물이 검정색이고, 여기 전세자금 대출이 노란색인데, 요 3종 세트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10년물이 요 3종 세트, 코픽스, 은행금융처 5년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미국 10년물이랑 얘네들이랑 지금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 10년물이 안정을 받아야지 얘네도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랑 특히 주담대는 가상금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고 금통위는 이제 4월 17일이랑 5월 15일 이렇게 할 텐데, 5월 29일에 할 텐데요. 아마 이때 한번 내리겠죠. 근데 6월 3일이 대선인데 내릴 수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